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원 FM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269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입추가 지나고 제법 고실한 바람 덕분에 힘 좀 나시죠? 계절은 이렇게 제 절기를 찾아가고 세상 일도 하나 둘 제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 아닐까요? 자, 아자아자 힘을 내면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해 범도 루트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몇 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월 9일 경기 아트센터에서는 새 영웅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요. 저 멀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날아온 아리랑 무용단이 열연을 해주었습니다. 그 무용단은 최재형 고려인 민족학교에 속해 있는 전속 무용단으로서 김 발레리아 교장 선생님이 무용단을 만들어서 30년째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번에 4번째로 만났는데요. 어찌나 다정다감한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연해주에 다녀온 학교와 학생 모습도 함께 보아주세요. 새 영웅이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광복 80주년 기념 아리랑 무용단 초청 공연, 홍범도, 안중근, 최재형, 총괄 프로듀서는 방현석 작가였습니다.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한 정성이 절절하게 느껴졌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식당에서 간단한 환영식과 후원금 전달식도 있었답니다. 홍범도, 안중근, 최재형 세 분의 공적은 설명이 필요치 않지요. 그럼에도 이번 방송에 이분들을 떠올리는 것은 여행에서 얻은 감회와 광복 8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 더 그렇습니다. 이번 내한 공연도 같은 차원으로서 영상과 연기를 통해 새로운 감동과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답사 중에 담아온 사진과 공연장에서 재현된 이미지와 여행 동료의 작품들이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오늘 첫 곡으로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의 주인공 새 영웅들의 염원이었던 조국의 해방을 노래한 광복절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또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던 광복이었을까요?
저도 이번 8월 15일 광화문에서 시민합창단으로 아리랑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예정인데요. 행사장이든 어디든 우리 모두 감격의 기분으로 온 국민이 함께 부를 광복절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영웅 한 분씩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이죠. 특히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 역사상 큰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군은 안타깝게도 1937년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고려인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면서 말년을 극장 수의 등으로 일하시다가 1943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이 헌신하셨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입니다. 이번 새 영웅 공연에 이어서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범도 작가 방현성님의 아트 스토리쇼 범도의 길을 따라 토크가 또 있었습니다. 영상과 노래가 있는 유명 사회자 최광기의 진행으로 홍범도 장군의 스토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해오는 저도 어느새 그분의 진정한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아마도 애국자라면 누구라도 그러하시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하얼빈의 안중근 참모 중장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고 해요. 의사는 일반인의 독립운동이고 또 안중근은 정식 군인인 대한의군 참모 중장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참모 중장으로 불러야 된다고 방현석 작가님 얘기해 줬어요. 범도 루트 참여자는 사진 찍을 때마다 엄지와 검지를 90도 직각으로 벌려서 옆으로 향하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건 바로 안중근 참모 중장님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형태를 표현하는 건데 차마 쏘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요. 옆으로 자기 얼굴 쪽으로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단체 사진에는 당연히 그 동작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저격이 아닌 격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통쾌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토 히로부미 격살 현장으로 가는 열차 여행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안중근 참모 중장이 거사를 했던 하얼빈 역에서 범도 루트 단원들은 거사 현장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역사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 되지 않아요, 거리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거기에서 권총 3발을 이토 히로부미한테 맞췄고요. 또 3발은 그 다른 관련된 인사들에게 백발백중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 남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한 발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곤 합니다. 백발백중 일격필살 우리가 계속 구호를 외쳤었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또 홍범도에게도 통하죠. 사격술이 뛰어났던 홍범도 장군과 안중근 참모 중장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얼빈역을 출발해서 안중근 참모 중장의 마지막 길을 따라가는 남만주 열차를 타게 되다니요. 그분이 교수형을 당한 리순 형장을 지키는 빛바랜 영정에도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방현석 대장님의 보고에 이어 묵념을 올렸는데요. 조국에서 일어난 내란을 진압했음을 우리에게 독립된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남겨주신 안중근 참모 중장과 항일 무장투쟁 전사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고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최재형 독립운동가입니다. 1858년 태어나서 1920년 사망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러시아 제국의 군인이었죠. 그의 생애 역시 너무도 어려웠지만 운이 좋게도 러시아 선장 부부를 만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덕분에 부를 쌓아서 한인들을 도왔고 특히 교육사업과 항일운동에 힘썼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중근에게 권총을 사주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저격 연습을 시키는 등 이토 히로부미 주사를 모의한 것입니다.
안중근이 1910년 일본 법정의 불법 재판 끝에 순국하자 최재형은 자신이 안중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안중근의 가족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탈출을 감행했으나 일본 헌병에 의해 향년 61세로 총살되었습니다. 유해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그의 묘소는 가묘이고 2023년에 부인의 유해가 송환되면서 합장되었습니다. 손자 최발렌틴은 모스크바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재형의 사진과 또 관련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거주했던 우스리스크의 유럽풍 벽돌집은 러시아인에게 넘어갔다가 정부가 2014년 러시아 한인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해서 최재형 기념관으로 개관을 했어요. 역시 지난 4월 제가 갔던 사진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셨지만 별 중에 별 이상 3분의 영웅들을 찾아뵈었던 범도루트 5박 6일 남만주, 서간주, 북간도, 북만주, 남만주 3200km 일주를 마치고 난 우리 대원들의 눈빛과 다짐의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쩜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 길을 달려갔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 용정은 문학도로서 언젠가 꼭 가봐야 할 저에게는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번 코스에 용정이 포함되어서 신청을 바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어린 시절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바로 용정과 그 안에 명동촌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지요. 명동촌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독립을 꿈꾸던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윤동주 시인은 1917년도에 바로 이곳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어요. 사촌이자 평생 친구였던 송몽규와 함께 명동 소학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세워졌고 선생님들 또한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도로 바닥에 시인의 길이란 한자와 한글로 새겨진 생가에 막상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보통 기와집 한 칸이었습니다. 시들이 마당 곳곳에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어서 즐겨 외우는 서시, 시비와 다른 전시작들을 나직하게 음미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인근에 있는 송몽규의 집도 담장 너머 까치발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근 공동묘지에 있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문인의 묘를 찾아가서 준비해간 제수로 간단한 의식과 묵념을 올리고 묘역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곳이 머나먼 중국 땅의 북간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묘를 우리나라로 모셔오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일었습니다. 왜 그곳 공동묘지에 쓸쓸하게 관리도 안 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네, 우리 독립군과 민족들이 활약을 했고 지금도 자치구로서 한글이 자연스러운 이번 여행지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동안 감동과 회한이 교차되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후손들의 할 일을 앞으로 더 많이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살며 감사합니다. 안치환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행진 서로 연대하고 즐기고 의지하며 희망하는 법을 알게 해줬네. 그대 노래는 나의 노래 그대가 추는 춤은 우리들의 춤 그대들은
젊은 것들이여 감사합니다.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행진 서로 연대하고 즐기고 의지하며 희망하는 법을 알게 해줬네.